왜? 내가 저 원래 처음부터 짱짱한 걸로 해라고 그랬거든. 좀 지나면 늘어진다고 축 늘어져 갖고 그러잖아. 보기가. 자, 232쪽. 자,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 등. 요건 아까 배운 거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실시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부합? 개발 계획에 부합. 세 가지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요게 명시 첨부돼야 되죠. 그다음에 인가하면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이 법은 다 하여튼 지정권자 찾아내시면 돼. 예외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가하기 전에 의견 드려야 되겠죠. 항상 모든 계획은 인가하기 전 뭐 드려야 돼? 의견. 근데 이때는 하급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원래는 전부 주민이거든, 주민. 그런데 여기만 하급 행정청이에요.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럼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옆에다 공고 열람 절차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야. 누구의 의견을 안 들어? 주민 의견.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기 때문이야. 행정청끼리 듣는데 신문에 광고 낼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다른 거는 전부 공고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만큼은 없다. 그 말은 주민 의견 안 듣겠다. 안 듣겠다. 그 말은 누구로? 행정청끼리 의견이야.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예요. 그럼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부 장관 하면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 및 공람은 첫 줄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했으면 그 다음 줄에 뭐하고 고시 또 시행자에게 서류 사본 송부 그 마지막 끝문자 일반에게 뭐한다 공람 그러면 돼요. 자 이제 실시 고시의 효과 이제 배운 거 아까 자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그 다음 줄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한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고시 내용에가 예를 들어 기반시설 설치 문제가 들어있다. 원래대로 하면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근데 필요하지만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뭐 되면 저촉되면 그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거기 지형도면 고시가 또 나왔죠. 그러면 끝문자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다음 장에는 특별하게 할 내용이 없어. 또 한 장 넘기시고 자 236쪽에 파란 번호 3번 사업의 시행방식 1번 시행방식 1번 시행방식은 아까 세 가지 첫 줄 끝에 수용 그 다음 줄에 환지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시행방식 결정해 보면 환지 방식 수용하고 또 나오죠. 그때 그 수용을 한번 보세요. 맨 아랫줄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요게 수용이야. 그럼 그게 아닐 때 뭐다? 환지 이렇게 돼. 특히 그 니은에 그 위에 니은 보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뭐를 어렵다? 수용 방식이 어렵다. 그럴 때 무슨 방식? 환지로. 그러니까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 보상이 너무 과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환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봐두시면 되고 페이지를 바로 다음 장 넘겨서 239쪽 자 이제 수용 방식으로 자 수용에서 무조건 수용의 주체라고 나오면 자 수용의 주체는 누구다? 시행자다.
어느 법률 배우든 수용의 주체 그러면 전부 시행자. 근데 여기에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따로 안 써줘. 안 써줘도 당연히 우리가 자 수용하면 누구?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때 민간시행자들은 수용은 할 수는 있으나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 요건은 갖춰야 돼. 요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 필요하다. 그럼 틀렸지? 지방공사는 해당 없어. 민간하면 소유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민간적인 수용의 동의 요건. 자, 첫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자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럼 여기에 동의 요건이 아까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는 묶어놓고 동의 2번이잖아. 소유하고 여긴 동의 없어. 그러니까 3분의 1만 소유한 거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뭐 동의 한번 받았지. 아까는 표기법 이렇게 놓고 동의해놓고 2번 받는다 그랬잖아. 여기서만 혼동하시면 안 돼. 왜? 이미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민간하면 민간의 토지 소유자잖아. 그럼 토지수 얼마 갖고 있어? 그렇지 3분의 2. 그러니까 소유자는 3분의 1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 2분의 1 동의만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이 틀려. 왜? 숫자는 같다니까요. 그 여러분 숫자만 보니까 또 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보면 앞뒤 내용 확인 꼭 하셔야 돼. 저는 시험 문제는 숫자는 맞게 주되 내용이 틀리거든. 자,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나오면 동의 따로 받고 2분의 1 이상 동의도 따로 받고 그 말이잖아. 이거는 소유하고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 나오면 민간 그러면 이건 소유자라는 얘기잖아. 소유자니까 얼마 소유하고 3분의 1을 소유를 하고 그리고 얼마만 2분의 1만 동의 받아야 되죠. 이제 아셨지? 그럼 여기다 조합 써놨어.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려? 조합은 어디만 전부 환지 방식만 시행자 그랬잖아. 근데도 분명히 조합 써놓거든. 시험장 가면 조합인 시행자는 이렇게 소유하고 이만큼 동의받으면 또 숫자 다 맞춰주지. 또 넘어가지 말고 조합은 여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수용해서 누구 안 돼? 조합 안 돼.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여기다 한번 다시 써놔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무조건 누구 제외? 조합 제외. 그러니까 조합 제외 그 말은 어디 방식만? 전부 한지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게 저런 부분이야. 알고 틀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렸고 시험에서. 그다음에 조합소는 민간인 줄은 알지. 근데 여기서는 빠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용의 특례 그러죠. 특례. 그럼 수용의 특례란 예외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예외 첫째 사업인정. 사업인정의 특례. 사업인정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원래 원칙은 모든 수용은 국토부 장관에게 무슨 인정? 사업인정 받아야 돼. 근데 공법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받을 필요 없는데 무슨 사유로 대신한다 그랬죠? 여기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서 정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뭐하면 고시. 그러니까 개발계획 아까 만들 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부 목록 뭐하면 고시하면 바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로 가름한다? 사업 인정 고시로 가름한다지. 가름한다 다른 말로 간주한다.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또 예외죠 지금. 그럼 다시 재결 신청 기간 원칙은 그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1년 안에 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한 게 아니라 무슨 계획에서 무슨 개발 계획. 그렇지. 개발 계획. 개발 계획에서 정한 그 사업 시행 기간. 아까 우리 개발 계획에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야. 근데 여기는 기간에 무슨 날 종료일로 돼 있어. 다른 거는 기간 안에, 여기는 종료일까지 그랬어. 뭐 종료일까지나 기간 안에나 내용은 같아. 단 표기법이 이렇게 돼 있다. 다른 거는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종료일까지. 그래서 뭐 표기법 다르니까 일단은 써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발 계획에는 시행 방법, 시행자, 시행 기간이 있다고 그러지. 기간. 5년 줬다. 그럼 역시 몇 년? 5년 안에 하면 돼. 그래서 원래 원칙은 사업 인정 받고 1년 안에 해야 될 걸 안 받고 뭘로 대신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 뭐 했다? 고시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한 기간이죠. 항상 거기서 정한 기간에서 자, 재결 신청 나오죠. 자,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수용 하나 다시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순서를 보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있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죠. 그때 요 실시계획 고시가 됐을 때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되고 뭐가 돼야 고시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고시를 바로 수용 시점으로 보고 이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했던 게 이 부분이야. 그러면 개발계획 고시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야. 수용 시점이. 도시개발법 맨 처음에 무슨 계획? 개발계획 고시되면 수용 들어가고, 이쪽은 실시 한참 지나서 요 인가 고시됐을 때 뭐 한다? 수용 들어간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투기 막으려면. 투기. 만약에 신도시 많은데 이때쯤 수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전에 다 투기꾼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개발계획 수립고시했을 때, 자, 수립고시를 지정권자가 하죠. 그럼 지정권자 고시를 신문에다 해, 관보에다 해. 관보나 공보해. 관보 공보잖아. 관보 공보해도 여러분이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모르는 시기에 벌써 고시되면 여러분 투기 들어가면 여러분 저 투자라고 그러지? 여러분 투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언제 나온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수용한다 하고 목록 다 정해놨어. 그럼 여러분 새로 들어가면 여러분 목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보상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뜯기는 거야. 원래 소유자한테 돈 주고 그럼 받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발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고시되면 바로 수용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 땅 사서 들어가면 자 보상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여기는 왜 이때 해도 투기가 안 들어가? 자, 우리 국토개혁은 지금 뭐 만들려고 또 수용하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수용 들어가잖아. 자, 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 투기가 아니라 쫄딱 망하는 거지. 공원 만드는 땅에 여러분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느지막이 해도 여러분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신도시 만드는 전답이매하잖아. 거기다가 대지로 바꿔주는데 투기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거기는 못하게 하려니까 언제? 맨 첫 번째 계획 고시될 때 바로 수용 들어가 해놨고, 여기는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얘기야. 언제든지 들어와. 막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늦게 하는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요것만 두 개 구분해도 돼. 하여튼 수용 문제는 내면 여기만 두 개 내. 뭐 도시정비법 아직 낸 적도 많지도 않고, 주택법도 내지만 낸 적도 많지도 않아. 하여튼 요놈 두 개에서 가장 많이 나와. 그럼 이름 기억하시면 돼. 자, 도시개발법 수용 그럼 무슨 계획? 개발계획 할 때. 국토개혁법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 그러면 돼. 그럼 여기도 재결 신청 언제 들어가? 어디서 정해? 실시계획에서. 여기는 개발,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요놈만 구분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손실 보상의 특례.
그럼 보상에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원칙은 사전에 뭘로? 금전보상했죠. 원래 보상의 원칙은 사전에 금전보상. 단지 뒤에가 뭐를 기준? 공시지가 기준이야. 공시지가 기준. 그런데 예외는 사전이 아니라 언제? 사후에. 그 다음에 자 현물로 준다고 그래서 현물보상.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물은 토지나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로 주는 방식이야. 요걸 바로 예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 이 공시지가 기준 하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저는. 우리 거래가 공시지가는 항상 공시지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큰 돈을 못 벌어. 근데 왜 이렇게 주는지는 원소유자는 절대 손해가 없어. 근데 투기로 몇 번 들어간 사람은 자 이걸로 받으면 어떻게 돼? 손해를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손해 본다는 이야기가 투기로 투자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 볼 때는 우리 공부니까 투자로 해야지. 국가에서 볼 때 여러분을 뭘로 봐? 투기꾼 이렇게. 국민 이렇게 안 봐. 투기꾼 이렇게 봐.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목적은 여러분은 투자야, 투자.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는 투자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이득을 못 보는 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유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전이나 답이나 임야인데 우리 제곱미터당 보통 한 5천 원 정도 나간다 그래. 그러면 이거 투기로 들어갈 때는 또 자꾸 투기를 하냐? 여러분 투자지. 5천 원 준다면 팔아 안 팔아? 안 파니까 한 10,000원 준다고 팔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럼 또 이걸 두 번째 산 사람은 10,000원이면 안 팔겠지. 또 2만 올라가. 한 5번만 가면 얼마 돼? 한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 근데 이제 공시지가 나올 때는 요놈보다 큰 한 7,000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소유자는 손해가 없어. 원래는 이놈보다는 높아. 이놈보다는. 근데 여러분이 주는 일반 파고 사는 것보다는 좀 낮지. 그러니까 요게 거래가 하면 요 손해 한 7,500원 이렇게 주지. 그러면 결국 손해는 없는데 우리 투기를 들어갔거나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야? 그 돈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손해 보는 경우야. 자 20만 원 갔는데 7,500원 나오면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공시지가는 원소유자는 절대 손해는 없으니까 이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물보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 현물보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 상환 채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방식에서는 요게 나와. 토지 상환 채권 그러면 보상이 뭐로? 예외로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은 토지지만 토지뿐 아니라 뭐도 있어? 건물이야. 근데 줄여서 그냥 토지 상환 채권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현물하면 토지 그러지만 토지하고 뭐 건물까지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그 239쪽 하단에 자 수용의 주체 그럼 기업 누구? 시행자가 나오겠죠. 시행자는 수용 사용한다. 그때 니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동의는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항상 누구 제외? 조합은 제외하고 토지 면적 얼마 소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다음 장 수용의 특례 자 기억 사업인정의 특례 자 원래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밑줄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뭐 했다? 고시. 그럼 수용에서 고시까지를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에서 고시가 되면 그 토지보상법에 뭐 받은 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재결신청 기간의 원칙은 1년인데 여기는 그 둘째 줄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무슨 날? 종료일까지 한다. 여러분 체계가 이제 손실보상 특례가 없어서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에 토지 상환 채권. 자, 그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 달까지 이걸 잘 배워 놓으셔야 돼. 5월 달에 가면 채권을 2개를 하게 돼.
이 법은 채권이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 나와. 그거하고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달에 두 개를 비교해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죠. 시행자가 누구의 승인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받아서 김영식으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놨어요. 요게 이제 전부를 갖고 설명하죠.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이란 반드시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에요. 모든 방식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용 방식. 그 수용 방식에서도 보상에 뭐로 나온다? 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원래 뭘로 줘? 돈으로 주는데 이건 돈이 아닌 현물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은 모든 방식 다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번 달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발행을 하는데 시행자는 자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누가 원해서? 토지 소유자. 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이렇게 놨어요. 소유자가 원하는데 이렇게 주겠다는데 원하느냐? 요놈만 갖고는 아직 성에 안 차. 근데 난 아직 그 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공사 끝나고 뭘 주라? 땅으로 주라 하는 사람이야. 원하는 사람이. 그럼 원하는데 왜 시행자는 이걸 또 발행을 해야 되느냐? 시행자도 자기한테 뭔가 좋은 점이 있겠지. 자, 사전에 뭘로? 금전 보상해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행자는 초기 비용을 줄여서 좋고 이 사람은 나중에 땅으로 값이 올라간 땅으로 받으니까 좋고 그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시행자들이 보상을 할 때 자기 돈 갖고 보상해요? 은행에서 빌려다 해? 다 은행에 빌려오거든. 빌려올 돈이 5천억이야. 근데 소유자가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3천억만 빌려오면 돼. 그럼 2천억에 대한 이자가 10년이면 얼마야? 엄청난 돈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원하면 나도 좋으니까 발행하겠다 해서 발행해줘. 자, 다시 한번 소유자는 요놈 받는 것보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뭐가 지가가 올라간 땅이나 건물로 받으면 좀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를 줄일 수 있어? 초기 비용. 수용할 때 보상하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좋으니까 뭐 한다? 발행한다. 그러니까 발행은 시행자가 하는데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 그러니까 시행자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소유자가 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에 매수대금. 매수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 수단이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예요. 자, 처음에 전부가 좋다고 해서 만약에 처음에 전부 발행해서 그럼 시행자는 뭐야? 쫄딱 망하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부도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만? 일부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발행의 규모를 법으로 정해놨죠. 그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 토지 등에 얼마? 2분의 1 초과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반까지는 이렇게 자 채권 발행해도 되지만 반은 갖고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이율이 나오면 보통 시행자냐 지정권자나 물어보죠. 누구예요? 시행자, 즉 발행자야. 발행자. 시행자라는 건 발행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면 많이 혼동해. 지정권자면. 왜냐하면 지가 발행하면서 지가 이율 정한다. 뭐가 좀 안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는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나중에 땅이나 건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율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발행자가 발행했다는 말은 많이 줘 적게 줘? 조금만 주겠다는 얘기야. 조금만. 그러니까 발행자가 알아서 정하라고 그래. 시행자 나와도 틀리지 않아. 그 대신에 지정권자 이때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또 뭐 나오냐면 만약에 민간 시행자였다면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 이유는
도산이나 파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이 사람이 도산되거든 어떻게 보증한 사람이 책임져란 이야기지. 그래서 자 민간 시행자 그럼 조합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맞아 틀려? 틀려. 조합 나오면 또 틀리지. 조합은 민간은 맞는데 수용 방식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또 아셨지? 지방공사 그러면 맞아 틀려. 또 틀렸지. 민간 아니니까.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오면 항상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할 때, 그 다음에 채권 나올 때 요거. 무조건 민간은 수용할 때도 동의 필요하고 요거 발행할 때도 뭐가 지급 보증 필요하고 요건 두 개는 안 빠져 시험에서. 하여튼 수용 문제 나오면 저거는 이거는 지문 안 빠지고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니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식 증권이라는 말은 자 무슨요? 대항력을 말해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럼 먼저 권리 이전하는 방법. 자 우리 김영식이 뭐라고 그러죠? 이름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증권을 김영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 지금 땅을 좀 받아서 좀 이득 좀 보겠다고 했는데 사유가 생겼어. 돈이 급해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권리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전을 했을 때 그 취득자는 그 성명이나 주소가 어디에 적혀야 돼? 채권 원부에도 기재해야 돼. 그리고 채권에도 기재를 해야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A로 발행이 됐어. 이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B한테 이전하려고 그래. 이전은 어떤 사유가 생겨서 이전하려고 그래. A는 거기다 뭐 줬어요? 돈 줬겠지. 지급했겠지. 그럼 받아놓고 B는 가만히 있으면 그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가? A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 원부에 가서 A를 누구로? B로 바꿔놔야 되고 채권에도 이름 내 거로 바꿔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누구한테? A가 돈 줬어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항하려면 어디 해야 되다? 원부, 채권 다 기재하라 이렇게 나와.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앞으로 김영식이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대항력 나와. 김영식 대항력 어디 전다? 원부 채권.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우리 주택 상환사채 또 나와. 그 김영식 나와. 원리는 똑같으니까 무조건 김영식 하면 대항력. 대항력 하면 어디? 원부 채권 모두 기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나와. 질권이니까 아예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때는 질권자는 역시 성명 주소를 어디에만? 채권 원부에만 기재해도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에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여기는 질권일 때는 어디에만? 원부에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권리 이전은 다 넘어가는 거니까. 권리가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다 통째로 넘어가는 거고 질권은 거기다 잠깐 뭘 설정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만? 원부에만 적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게 여러분 책의 토지상환 채권 발행 부분이에요. 자, 확인 한번 할까요? 자, 1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자하고 자, 1번 누가 발행? 시행자 발행. 단 시행자는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했고 그 다음 그 줄 끝에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수단. 그래서 그 다음 줄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걸 이하 토지상환 채권 그래. 거기다 밑줄 긋고. 그러니까 책에 원래 그렇게 써주면 좋지.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밑줄 긋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건축물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발행의 규모는 그 다음 줄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고. 자, 디귿의 지급 보증 어떤 시행자? 민간 시행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또 하나 공제조합 세 군데. 그러니까 보증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 받아도 되고 보험회사 받아도 되고 또 어디? 공제조합. 거기에 지급보증 받으면 된다요.
그다음에 발행계획의 승인이란 시행자가 발행하려면 자 둘째 줄 끝에 발행계획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에게 뭐 승인받고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발행 절차 등 그래서 박스 들어가면 발행 조건의 1번 그 채권의 이율은 누가 발행자가 그 채권은 니은 김영식 증권으로 그 다음에 2점 문제 1번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그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그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부에만 기재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채권에까지. 2번 질권과 대항력. 토지상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 어디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채권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페이지 넘기시고 선수금의 용어 다시 한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뭐라고? 원형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 조성토지냐 원형지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의 상태를 원형지, 공사가 끝난 상태 조성토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것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료부터 그 다음 줄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뭐를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을 미리 받는다. 그래야 사업하기가 편해지지. 그 다음 절차 자 누구의 승인 필요하다? 지정권자 승인. 우선 용어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원형지에 관한 내용은 또 배우셔야 돼. 근데 아직 원형지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거기까지만 해두시고 다음 장 넘기시고 오른쪽에 24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문제 나와 있죠. 자,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무슨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이야. 그럼 실시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포함? 지구단위 계획. 이걸 주의할 게 뭐냐. 옛날에는 개발계획으로 돼 있어서 개발계획으로 개정되면서 실시계획, 공사계획으로 바꾸는 거야. 그 공사는 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 나와 있죠. 그 경쟁입찰이란 우리 공급 방법을 말하죠. 앞으로 이제 공법은 어디든지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는 조성, 토지 등이라 하고 자 공급 방법 하면 무조건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이죠. 경쟁 입찰 방법을 한다. 그러면 경쟁 입찰은 최고가를 뭘로 하는 방식? 낙찰자로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경쟁 입찰이니까 혼자야 둘 이상이야? 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이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을 뭘로? 낙찰자. 그게 경쟁 입찰이에요. 자, 그럼 예외는 그 경쟁 입찰의 원래 반대말이 뭐냐면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그럼 수의계약 방법은 여러 명의 혼자예요? 혼자하고 둘이 알아서 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에 또 뭐가 있다? 추첨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추첨이란 뭐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 해서 다 받는 방법이야. 그래 놓고 어느 날짜에 뺑뺑이 돌리는 거지. 그게 추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하고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청 받아놓고 날짜 하루 정해놓고 당첨시키는 방법을 추첨 방법.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지. 자, 맨 처음에 자 뭐가 나오냐면 국민주택 규모 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무슨 용지? 주택 건설 용지예요. 그러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항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여기 주택 해봤자 결국 뭐야? 아파트지. 그러니까 85 이하짜리 아파트를 지을 용지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대형 건설회사, 소형 건설 회사들은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 방법으로 받겠죠.
그래서 당첨되면 얼마 이하짜리? 85회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지? 단독주택 용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먼저 하시면 돼. 소형 건설에서는 요거 받겠죠. 우리 국민들은 요거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투자 여기 하라는 얘기야. 투자 여기. 그럼 투자하면 여기는 돈 벌지. 엉뚱하게 개발계획 수립됐는데 땅 사서 들어가지 말고 여기다가 신청해서 이거 당첨되면 자 330 얼마예요? 100평이야. 그럼 신도시 안에 100평짜리면 굉장히 큰 땅이야. 이거 대박나는 땅이지 이게. 그러니까 요건 소형 건설에서는 요렇게 땅 받는 방법. 우리 국민들한테는 요렇게 해서 땅 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무슨 용지? 공공용지죠. 그 다음에 공장이야. 여기 택지, 공공택지야. 그리고 공장용지. 그러면 공공택지, 택지 뭐예요? 주택을 지을 땅이야. 그러면 우리 공공회사들,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짓겠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땅이야. 그 다음에 왜 공장 들어가? 그렇지, 생산. 아까 우리 복합기능, 먹고 살려면 뭐가 공장이 들어와야지. 그런 것들은 전부 뭘로? 추천 방법으로 준다예요.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는 무조건 추천 방법이야. 그럼 네 가지 아니면 뭐다? 수의계약 방법. 자, 만약 시험 문제가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럼 무슨 방법? 맞아 틀려?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다. 맞아. 네 가지 아니면 전부 뭐? 수의계약이야. 네 가지 써진 거 아니면 전부 뭐뭐로 한다. 무슨 방법 한다. 그럼 전부 무슨 계약? 수의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자 다음 페이지 246을 보시면 추천 방법 4개 나와 있죠. 그 밑에 수의계약 나와 있죠. 수의계약이 몇 개예요? 8개가 더 될 것 같은데. 뭐 6의 2도 있고 6의 3도 있고 많잖아. 또 그 밖에 있으니까 더 많겠지. 그 밖에 뭐가 나올지 몰라 또. 자, 우리 대통령령이 가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 그럼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외우시려면 그거 외우셔도 돼.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추첨으로 외우시는 거. 방법은 2가지요. 아시지?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 아마 추천 방법 알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추천 방법에다 많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가격. 그 조성토지 가격 평가 다음 주에 하나 비교할 건데, 자, 거기에서 지금 수용 방식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래. 감정 가격이 뭐야? 감정, 평가업자, 몇 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이 평가한 거죠. 평가한 것을 뭐 해야 돼? 산술 평균한 값이야. 감정가격 그러면 그냥 감정가 그거 뭔데 그러지 말고 평가업자 몇 인? 2사람 이상이 평가했어. 그럼 값이 다 다르겠죠. 산술 평균 뭐야? 다 더해서 평균 낸 가격. 그걸 뭐라고 그래? 감정가격 그래. 시험장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책줄에 감정가격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써진 걸 뭐라고 그래? 이게 감정가격이야. 이렇게 하고 이걸 무슨 가격? 그 밑에다 써. 그러면 감정가격 밑줄 긋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지난번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배운 적 없는데 그래서 배운 적 없는데 뭘 배운 적이 없어 있지 다. 이게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자, 감정가격이란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 평가업자 몇 인? 2사람 이상이 평가해. 그럼 어떤 사람은 제곱미터당 10,000원 나온 사람, 어떤 사람 12,000원 나온 사람, 어떤 사람 15,000원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놈을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지. 그게 가격이야. 그놈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래? 감정가격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에 왜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박스 안에 있어. 그런 시설들을 공급할 때에는 셋째 줄 끝에 그 감정 평가는 가격보다 어떻게 이하로 그랬어. 이하로.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줘.
어차피 감정 가격 자체가 일반 우리 거래가보다는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학교나 공급할 때는 더 낮게 주라는 얘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공공시설 귀속이라는 걸 배우게 돼. 그럼 배우려면 이 가격을 기억해야 돼. 일반 가격은 높아, 낮아, 낮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가격보다 어떻게 준다? 이하로 준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용 방식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환지 방식인데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아직 환지 방식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동영상을 미리 한번 꼭 보고 오실 것. 환지 방식을. 여러분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림 안 그려드려. 그림 안 그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미리 보고 오셔야 돼. 환지 방식. 알죠? 무슨 그림인지?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보고 오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은 원래는 1, 2월 달밖에 안 해드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미리 보고 오셔야 돼요. 그 뜻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자, 정리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도시 환지 방식이 마치면 이제 이번 달은 어디로 넘어가요? 주택법으로 넘어가. 주택법으로. 건축법은 우리 저기 자세하게 해놓은 거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거 끝나면, 환지 방식 끝나면, 이제 저기 주택법에 가서, 왜냐면 주택법도 작년에 배우신 분들은 또 많이 개정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